그 남자, 대체 내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0대가 되면 이제 사랑 따위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상담센터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여성들의 연애 상담이 30대 못지않게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대부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교회. 오빠가 등산 모임의 그 남자가 아니면 오랜 친구가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년 여성을 애태우는 남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묘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남자. 어제는 그렇게 다정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무뚝뚝한 거죠? 가장 여자를 애태우는 남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먼저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더니 오늘은 연락도 없습니다. 만나면 눈빛이 따뜻하고 손이라도 잡을 것처럼 다정한데 막상 헤어질 때는 그럼 다음에 또 봐요를 하며 선을 긋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다가오는 듯 멀어지고 멀어지는 듯 다가옵니다. 마치 썰물과 밀물처럼 반복되는 이 패턴이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 이럴까요? 60대 남성들은 대부분 조심스럽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결혼 생활, 자식들의 눈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마음은 감추기 어려워 슬쩍슬쩍 표현이 새어나옵니다. 바로 이 확실하지 않음이 여자를 가장 애태우는 요소입니다. 확실히 싫으면 포기하면 되고, 확실히 좋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함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남자.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등산을 가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 남자는 자주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자식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 그런데 묘하게도 그 이야기 속에 당신을 은근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때 당신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나요? 그 남자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집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다시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다 지나간 일이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또 선을 긋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현재의 당신을 의식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여자를 더욱 애태우게 만듭니다. 나는 그저 위로해 주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작은 배려를 보이는 남자. 60대 남자들의 매력은 젊은 남자들과 다릅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큰 이벤트보다는 작고 은근한 배려에서 빛을 발합니다. 등산할 때 당신의 배낭을 먼저 들어주거나 내리막길에서 손을 내미는 것. 모임이 끝나고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조심히 들어가요 라고 말하는 것. 당신이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을 다음에 만날 때 챙겨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여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배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합니다. 모임의 다른 여자들에게도 짐을 들어주고 차를 태워줍니다.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나? 이 순간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의 배려가 나를 향한 특별한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친절한 성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자주 연락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안 하는 남자.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남자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전화로, 때로는 문자로. 그런데 이야기는 늘 표면적입니다. 날씨, 건강, 식사, 일상적인 안부만 묻습니다. 여자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자주 연락하는 거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관계는 진전이 없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고 마음속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만나자는 말도 애매하게 합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한 번 만나요. 다음은 대체 언제인가요? 시간 되면은 또 언제인가요? 이런 남자들은 연락을 통해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책임에 대한 부담, 주변의 시선, 혹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자는 이 애매한 관계 속에서 계속 애를 태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반응을 지나치게 살피는 남자. 어떤 남자들은 당신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말을 할 때도 당신의 표정을 살피고 문자를 보낸 후에는 답장이 올 때까지 불안해합니다. 만났을 때 당신이 웃으면 안도하고 표정이 어두우면 걱정합니다. 이런 남자는 사실 당신에게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당신의 반응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반응이 좀 차갑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분석합니다. 문제는 여자도 똑같이 이 남자의 반응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확신을 얻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가장 애태우는 관계입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조심스러워집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고 거절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선뜻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남자. 우리 아내는 이런 것도 못했는데 당신은 참 잘하시네요. 전에 만났던 사람은 이랬는데 당신은 달라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묘합니다. 한편으로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네 싶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과거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지, 과거가 더 나았는지를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내가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하나?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좋아하는 건가? 하지만 60대 남자들, 특히 배우자를 잃었거나 이혼한 남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과의 기억이 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계속 애를 태우게 됩니다. 일곱 번째, 결정을 미루는 남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60대 남자들 중에는 결정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관계에 대한 결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을까?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새로운 시작이 맞을까? 수많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서 결정을 미룹니다. 확실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좋아하는 게 분명한데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기다리자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고, 포기하자니 그 사람도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이 애매한 상황이 한 달, 두 달, 때로는 1년 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8번째, 주변에 당신 이야기를 하는 남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정작 당신한테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당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참 좋은 분이야. 등산 모임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야기가 잘 통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좋은 분이라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당신한테까지 들려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니.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직접 만나면 또 그 남자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변에 한 말들이 없었던 것처럼. 이런 간접적인 표현 방식이 여자를 더욱 애태우게 만듭니다. 9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남자. 60대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쉽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당신한테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서류 좀 봐줄 수 있어요? 요리를 하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휴대폰이 자꾸 이상한데 좀 봐줄 수 있어요? 사실 그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당신한테 묻습니다. 왜일까요? 당신과 자연스럽게 만날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도와줘도 그는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또 선을 긋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해결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여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더 다가오지 않는 걸까? 이렇게 또 애를 태우게 됩니다. 10번째, 미래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 남자. 가장 교묘하게 여자를 애태우는 남자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나중에 나이 더 들면 요양원 가는 것보다는 같이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혼자 늙는 건 쓸쓸한 일이죠. 당신 같은 분이랑 같이 늙어가면 좋겠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사람이 나랑 함께하고 싶다는 건가? 하지만 그 남자는 다음 순간 다시 말을 흐립니다. 뭐, 그냥 하는 소리예요. 상상일 뿐이죠. 이렇게 미래를 슬쩍 제시하면서도 확답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확신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품게 하면서도 실망도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60대 중년 여성을 애태우는 남자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마음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말 그 사람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관심받는 것이 좋은 건가요? 외로움을 채우려는 건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건가요? 자신의 마음이 확실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기다림의 기한을 정하세요. 무작정 기다리지 마세요. 나는 석 달만 기다려보겠다. 1년만 이 상태를 유지해보겠다. 이렇게 스스로 기한을 정하세요. 그 기한이 지나도 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60대가 되었으면 더 이상 숨바꼭질할 나이가 아닙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습니다. 넷째,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세요.
그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지 마세요. 다른 활동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세요.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60대의 사랑은 20대의 사랑과 다릅니다. 열정적이기보다는 따뜻하고 격렬하기보다는 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복잡하고 더 애가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의 사랑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는 것이니까요. 애를 태우는 남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애태우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한테 마음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애를 태우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애태움이 너무 오래 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용기 있게 결정하세요. 60대의 사랑도 여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언제든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